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에너지 전략의 함정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좀 재미있을 것 같죠? 근데 사정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딱딱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원전 하나 줄이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기후변화 심각하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후변화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또 그 해결책으로서 원전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후변화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최근 외신을 보면은 지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400ppm 이 숫자로만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65만 년간 지구 대기권에서 이 400ppm을 기록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가 말해주는 것처럼 65만 년간 대강 가장 높았을 때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통틀어서 280ppm 정도였습니다. 280ppm은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280ppm보다 120ppm 정도가 지금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400ppm이 이렇게 문제인가? 왜 세계 언론들이 400ppm에 대해서 비상사태라고 표현했는가? 지금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 정도가 되면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50ppm, 지금 현재 400ppm이니까 50ppm 정도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 1년에 2ppm씩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20여 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2도씨 이상 올라간다 하는 건데요. 2도씨 이상 올라가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2도씨 정도가 되면은 그린랜드를 비롯해서 지금 얼음이 덮여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북극곰의 서식지가 사라진다.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신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음은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죠? 하얀색이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지구로 오게 되면 이 하얀색을 띠고 있는 빙하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다시 지구 바깥으로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빙하가 녹아내리면 그 반사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도씨 정도가 돼서 만약에 북극의 빙하가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표면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서 이 지구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 이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베리아처럼 1년 내내 얼음층으로 덮여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북위도, 북극에 가까운 땅들이죠. 근데 지금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지표면이 점점 녹고 있는데 이 영구적으로 지금 얼어 있다고 믿었던 그 땅들이 녹으면서 그 지하에 묻혀 있던 메탄가스들이 지금 분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작은 양입니다만 2도씨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영구 동토층 아래에 있는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분출되면서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지구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과학자들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보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국제사회에다가 우리는 202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약속된 내용을 다 모아서 그것이 실현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을 해보면은 2도씨 이상 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약속된 게 다 지켜진다 하더라도 3.2도씨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1.2도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약 60억 톤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각 나라들이 약속한 게 다 지켜질지도 의문이지만 지켜진다 하더라도 지구 기온이 3.2도씨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나라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 그것을 좀 다른 얘기로 하면 2005년 배출량에서 한 4% 정도 더 적은 양을 배출하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녹색 성장을 내걸었던 지난 정부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배출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에는 세계 8위로 한 단계 올라섰죠. 또 그 다음에는 세계 7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나라도 있고 중국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나라들에서는 그래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까지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왜? 원전이 가동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계산을 해보면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비교해 보면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을 더 지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짓지 않아 왔나요? 계속 지어왔죠. 지금도 짓고 있고 올해에만 2기가 새로 완공이 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또 2기 정도가 또 완공될 예정입니다. 원전이 계속 늘어났는데 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요? 만약에 원전을 지어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원전을 택할 것이냐, 기후변화 해결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는 원전을 많이 지은 나라들일수록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24시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전기가 필요한 건 24시간 전체가 아니죠.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깨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일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건데요. 불필요한 시간에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도 전기를 쓰도록 만드는 구조를
원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대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58기가 가동되고 있죠. 그리고 거의 80% 가깝게 전력을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추위가 왔는데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모든 난방시설, 냉방시설이 전부 다 전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위가 오니까 이 난방을 하느라고 전기 수요가 올라가면서 부족 사태가 벌어지니까 옆 독일에서 전기를 구워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전기로 난방, 냉방하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를 우리나라 원전 찬성론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르노빌 사고라든가 또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그것은 단순하게 숫자 노름이 아니구나. 원전에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원전 종사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체르노빌 사고는 절대로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왔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소련식 옛 사회주의가 운영을 했던 원자로 그 모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규모의 사고는 원전 강국인 일본에서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이번에 벌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사고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안전성이라는 것이 원전이 300만 개 정도 부품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300만 개의 부품이 제대로 재구실을 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지만 또 최근에는 그 부품들이 정품이 아니라 가짜가 그것도 뇌물을 받고 그것을 알고도 묵인해줘서 그것을 승인해줘서 시험을 검증을 통과시켜줘서 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게 원전 산업계 내에 뿌리 박혀 있는 끼리끼리 문화, 또 원전은 전문가들만 알기 때문에 시민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시민들의 주장은 늘 전문가들 생각과는 다르다. 그래서 틀린 점이 많다.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해왔던 그런 관행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원전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저는 원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원전을 찬성하려면 저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 고리나 월성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닥칠 피해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원전 찬성하십시오. 또 지금 원전이 가동되면서 많은 핵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핵폐기물이 처리되기까지는 10만 년에서 100만 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우리 몇 세대가 되든 우리 후손들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물려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찬성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원전 멈추면 무슨 대안으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지금 23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멈추자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가면서 줄여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자, 이 그림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땅에서 얻는다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하시던 말씀이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100원을 벌 수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땅을 파면은 에너지도 얻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열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 얻는 그 에너지를 얻어서 쓰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이득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자.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발전소를 짓는 것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돈이 적게 들고 또 금방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 하나 지으려면 5년에서 10년 걸리죠. 또 우리나라에서 보통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해서 보면. 원전은 3조 원 정도까지 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건물들이 과연 얼마만큼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지어졌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해보면 원전과, 이건 미국에서 계산한 겁니다만 원전을 하나 더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 대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160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원전 한 기 짓는 것보다 절반 정도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90배 정도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원전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재생에너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직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도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재생에너지가 결국은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죠. 자, 서울에 있는 모든 지붕,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지붕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2014년 정도가 되면은 원전 1기 분량을 줄이자. 그 이후로는 더 많은 원전을 또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이 원전 하나 줄이기의 목적입니다. 집집마다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발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 아파트 베란다마다 설치를 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날의 그 좋은 그 슬로건이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밝은 시대에 살고 있고 에너지를 의식하지 않고 낭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번 불을 꺼서, 불을 끄면 어둡다고 생각하지만 어두움 속에서는 밝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고 불을 끄는,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원전 하나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